세상은 도전하고 창조하는 이들에게 길을 내줬다. 지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 네, 이국종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3회 제기했고, 홍진기 의료과 창조인상. 에어앰뷸런스 배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어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창조적 음악 활동을 하는 만능 예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창조인. 이들을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제3회 홍진기 창조인상의 주인공들에게 듣는다.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그런데 환자는 수원으로 실려왔다. 의사 이국종을 찾아온 것이다. 골절과 장파열이 겹친 환자. 곧장 수술이 준비된다. 몸이 깨지거나 으스러진 외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국종이 다시 긴장해야 하는 시간. 야! 뭐야 저거!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승부를 벌인다. 응급 환자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골절과 장파열, 외상 환자 치료에선 사고 발생 1시간, 골든 아워 안의 처치 여부가 생존율을 좌우한다. 아, 이거 더 빨리 열자. 칠방 올려. 맞을 거 아니야. 저기 멘탈이 없어지는 것 같다. 멘탈 좀 실리면서 들어오셔야 된다. 처음 왔을 때 멘탈 괜찮았는데 그 현장에 또 에론씨가 있었고요. 아침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였다는 고3 수험생. 이곳으로 오기 전에 골든 아워를 넘겨버렸다. 그 수술방하고 좀 이렇게 알아보셔. 언제쯤 되면 환자 멘탈 없어졌다고 지금. NS하고도 얘기 좀 하고. 1차로 처치했던 사고 현장 근처 병원은 외상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았던 곳. 내부 장기가 다 파열됐는데 뭐. 피해 되게 많이 보여서 점점 불러오잖아요. 몸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원래 이래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외상은 둔상, 심한 둔상은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오히려 겉에 뭐 칼이 좀 꽂히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숨겨져 있는 위험은 더 무서운 법이다. 안녕하십니까. 저 외과 이국종입니다. 좀 많이 다쳤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돼요? 안에 내장이 파열되어 있고요. 내장이? 예,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 지금 파열 부위는 어쩌면 좀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오피 파미션 좀 가지고 저희 쪽으로 모셔다 드리려고요. 청천벽력 같은 통보. 보호자가 주저앉는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지도 않았고 제발로 걷기까지 했던 터라 충격은 더 크다. 아침에 7시에 났어요. 나가지고 119 실려서 부모님 병원으로 갔지. 거기서 벌써 다 찍어보고 그래도 그렇게 아닌 걸로 생각하더라고. 거기서 피가 나고 그래서 토해고 그래서 정신은 돌아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사실 수술 안 한다고. 아무 처방도 없이 응급실에 눕혀놓는 게 걱정돼 병원을 옮겼는데 그러는 사이 환자는 치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쳐 의식을 잃었고 위험에 빠져버렸다. 응급수술이 시작된다. 이국종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곳 중증 외상 특성화 센터가 일반 병원 응급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 중독 배우 흡수를 할 겁니다.
안 보여. 응급처치와 이렇게 응급수술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푸싱 컸어요. 푸싱. 국내에선 유일하게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해 24시간 세 개. 수술방 문이 열리고 하나, 둘. 한 달 평균 20명 이상이 수술대에 오른다. 치료 기회를 놓칠 뻔한 환자들이 이 수술대 위에서 목숨을 되찾는다. 뿜어져 나오는 피를 제 손으로 막아 들어가면 그 혈압이 전혀 안 잡히던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잡혀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수술 중간에 마취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 혈압이 다시 잡히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렇게 죽음의 늪 같은 데서 이렇게 누구를 끌어올리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출혈 장기를 꼼꼼히 체크하고 장파열이 완전히 치료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오케이. 장기 전체를 총괄해야 하는 만큼 수술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마무리된다. 아직까지 좀 수고하셨습니다. 예, 복부에서 많이 뿜어져 나오는 건 일단은 막아놨어요. 다. 경과 봐야 돼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중증 외상 환자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외상 환자는 많게는 10번 이상 수술받는다. 몸이 깨지거나 으스러지는 부상인 외상. 적지 않은 경우가 일하다 다치는 산재 환자다. 프레스에 복부가 끼었던 이 환자는 골반뼈까지 부러져 지지대를 심어 회복 중인데 뭐 그래 콩콩 나오는데 에이 참 컬처 CTU 뭐 대부분 나오잖아 이거 권생 여러 차례에 걸친 복부 수술로 장파열을 막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채 매일 몸에서 생기는 고름과 이물질을 뽑아내고 있다. 유린인지 똥인지 뭔지 나가보란 말이야 이게 뭔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이곳 말고는 없다. 지금 2년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말은 다 젖혀두고라도 제가 전공의 때 보면서 봤을 때 이제 외상을 당해서 왔는데 죽어갔던 환자들 그리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좀 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했었던 환자들이 여기서는 어쨌든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4세 미만 환자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외상. 연간 3만 명의 환자가 외상으로 목숨을 잃지만 치료기관은 드물다. 그럼 하루에 100명이죠? 100명씩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쵸?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적어도 최소한 3분의 1 이상 사실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반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3만 명의 3분의 1, 어쩜 반 이상이 원래는 선진국 같은 데서 잘 치료받으셨으면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분들인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죠. 국내에선 이국정과 팀을 이룬 의료진이 유일한 외상치료 전문가.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10,000명 이상 살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상 환자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국종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한국의 외상을 지켜오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국종 선생님이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분야에서 여태까지 혼자 해오셨었거든요. 이국종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만 해도 이제 외국으로 갔었을 생각이었으니까. 10년째 외상 치료 분야를 지켜온 이국종에게 지난해 초 위기이자 기회가 온다. 아덴만에서 치명적인 총상을 당한 석혜균 선장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이국종.
선생님이 결정해갖고 빨리 한국으로 입송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앰뷸런스를 예약한다는 것은 보통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걸 예약을 하고 그렇게까지 힘써준다는 것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완전히 생명의 은인이죠. 필요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낯선 분야였던 외상외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계기였지만 동시에 큰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이미 약간 이슈화되고 있던 문제니까 많이 말렸죠, 친구들은. 만약에 환자분이 잘못되시거나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니까. 폐혈증인가 이 생각 안에 막 농이 계속 발생해갖고 아주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때 뭐 살아날 확률이 그때 25%인가 그래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운 좋게 어떻게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러냐 살아났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환자를 어떠셨어요? 살려내는 일. 예? 어떠세요? 저기 지금은? 상처하고는 괜찮죠, 이제? 외상 전문의가 필요한 이유이고 또 외상 전문의가 적은 원인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옆차와 충돌하며 열린 썬루프 사이로 튕겨져 나갔던 길정란 씨. 예. 워낙 내부장기 파열이 심해가지고 피가 워낙 많이 났었어요, 처음에. 중환자실에 그때 어르신 얼마나 계셨죠, 길정란 씨가? 예, 중환자실에서만 하여튼 한 2달 가까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2달 반 만에 눈 떴어요. 선생님 내 그때 2번 웃는 거 보고 생전 안 웃다 2번 웃는 거 봐서. 누가요? 야, 예, 별로 웃을 일 없습니다, 저도. 선생님은 왜 이렇게 안 웃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그래. 없은 것 같아. 일할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아주 요즘 이곳에서 치료받기 전 1차로 실려갔던 병원에서의 아찔한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때까지도 아직 의식이 있던 상황. 그쪽에서 가장 가깝다는 큰 병원에 갔더니만 하시는 소리가 생리 중이시냐고. 출혈이 너무 심한데 이거는 그냥 생리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시커먼 피가 막 쿡쿡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다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한 달에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이상, 그러니까 1년에 240명 이상의 진짜 중환 외상 환자들을 계속 진료를 하고 아니면 적어도 1년에 1,200명 이상의 외상 환자를 입원시키는 그런 외상센터들이 아니면 그런 병원들은 외상 환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중증 외상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를 않으면 몸에 딱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공백이 있으면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갑자기 병원에 내보냈을 때 적절히 진료할 수 없어요. 그럼 환자분들은 생명을 잃게 돼요. 아, 이거요? 이거를? 전국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외상 환자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런 배경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상 당시 이국종을 만나 치료받지 못했다면 길정란 씨는 2딸도 나이 드신 어머니도 다시는 못 보고 오늘을 맞지 못했을 수도 있다. 불편하고 어려우신 거 있을 텐데 힘내세요. 담비한테 정말 고맙다. 네. 올 거예요 이제. 조심히 가세요. 예. 치명적인 부상만 무려 15곳. 또다시 길정란 씨와 같은 환자가 생겼을 때 거점 외상센터가 만들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 의지하고 댕기. 지난해부터 이국종은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 실험의 효과는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열은 섭사이 됐는데 백령도 해상에서 고기를 잡다 외상을 당한 환자. 잘 나오세요. 어음용 밧줄에 복부가 휘감기면서 장기가 심각하게 파열된 환자는 병원 접근 자체가 어려웠지만 치료를 받았다. 움직이네요. 근데 아직 통치는 않아요.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바다 한가운데서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텐션 잃을 굉장히 뻔했던 빨리. 아찔한 순간. (4월 5일) 백령도 인근 바다 위에서 벌어진 사고 당시 환자 이송에 동원된 것은 헬기. 경기도 소방방재청과 공식 협약을 체결해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고 있다. 헬기가 거기 도착을 해서 그 환자분을 태우고 앰뷸런스가 이제 헬기장으로 딱 와서 저희가 앰뷸런스로 딱 옮겨 탔는데 이제 거기서 숨이 딱 멎으셨으니까 곧장 저희가 기도 삭관을 하고 다시 라인들을 잡고 약물 투여하고 수액하고 혈액을 곧장 투여하기 시작했으니까 교수님이 탑승 안 했더라면 그 헬기에서 죽었죠. 비행기를 싣고 오는데 무슨 뜻이 있겠어요. 교수님이 거기 탑승했으니까 거기서 헬리콥터라도 거기 의료진이 없었으면 죽었죠. 헬기가 아니었다면 백령도에서 병원까지 이동 시간만 5시간. 헬기 운행 8개월 사이에 35명의 환자가 이송됐다. 100km 이상 떨어진 데서 환자를 앰뷸런스로 보내겠대요. 그럼 저희는 기다리거든요. 그럼 새벽 2시가 넘어도 안 와요. 2시, 3시가 돼도. 그래서 거기 다시 전화를 해보면 오는 길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서 앰뷸런스를 돌려서 그 병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체계화되지 못한 이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각지의 거점 병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전 맨날 보니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외상 전문 치료기관을 지키는 일은 퇴근을 포기하는 각오가 있어야 가능했다. 교대할 팀이 따로 없어 한 달에 한 번 퇴근도 어렵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은 외상 환자 발생이 오히려 늘어나는 시간. 추락사고로 전신 골절을 입은 환자. 온몸에 미세한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 힘겹고 고된 치료가 매일 이어진다. 오히려 저보다 바로 2, 3년 선배들 중에서는 진짜 외상외과만을 위해서 살고 저보다 수술도 훨씬 더 잘하고 정말 강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소속기관에서 사직당하신 분들도 있고 본인이 일단 못 견디셨어요. 너무 현실이 안 좋으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의사 중에서도 계속 제일.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덧붙여서 대우는 하나도 못 받고. 누가 알아줘야 되는 게 아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좋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을 다시 간다는 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국종이 혼자 10년 동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지죠. 5월 초 외상외과 분야에 큰 변화가 생겼다.